사당 15구역과 21구역 매물을 보는 중입니다. 무주택이라 실거주까지 가능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실거주 가능한 사이즈는 15억까지 가더라고요. 이런 물건들을 뭉테크로 장투해보는 건 어떨까요? 제가 지난주, 이번 주에 이 무주택자분들 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태까지 기회를 좀 놓쳤어요.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이제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로는 못 가니까 이제 선택지가 중하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좋은 동네에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를 투자할까? 이 두 개 중에 선택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거주까지 가능한 빌라 상품 같은 경우는 장점이 꽤 많겠죠. 예를 들어서 거주 요건 충족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별도의 거주 공간 마련을 안 해도 되니까 내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겠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당연히 수요층이 조금 더 두텁겠죠. 그렇다 보니까 매가가 말씀하신 게 15억까지 보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사당 15구역이 입지가 훌륭해도 3룸 빌라 사이즈가 15억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사이즈가 꽤 큰 사이즈를 보고 오셨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대충 3룸짜리 빌라가 전용 면적으로 한 15평에서 18평 나올 거고 여기다가 이제 확장해가지고 한 20평대 정도 되는 사이즈 뭐 운 좋으면 화장실 2개짜리도 있을 거고요. 그런 사이즈들이 보통 요 정도 금액으로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공시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투룸 빌라랑 매매가만큼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최근 거래된 투룸 빌라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가 한 2억 7천 정도 잡혀 있거든요. 근데 매가는 7억 7천이야. 근데 이런 3룸짜리들 공시가 떼보면요. 한 4억 내외 나올 거예요. 그럼 공시가는 한 1억 내외 차이 나는데 매매가는 2배 차이가 나버린다는 얘기죠. 그만큼 이런 수요층이 이런 물건들을 많이 최근에 찾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물건들 나중에 이제 대출 심사 들어가서 주담대 받게 되면요. 이 주담대의 담보가액으로 25억을 다 인정받지는 못하더라고요. 대충 한 12, 13억 정도 인정받는다 치고 여기다가 이제 LTV 본인 뭐 60%, 70% 이 정도 곱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 현금 들어가는 게 한 7, 8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이 정도 자금 투자하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분담금 얼마 내고 이 자리에 지어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? 보통 뭐 분양가야 한 14억 내외 할 거고요. 조합원 분양가 기준해서. 그러면 14억 중에서 내가 공시가 대비해가지고 종전평가 받는 게 대충 보정률 200% 적용하게 됐다. 그러면 8억 빼고 한 6억대 정도? 요게 이제 분담금 추정치가 된다는 얘기겠죠. 그럼 내 총 투자 금액 15억에다가 6억 더하면 한 20억 초반대, 21억, 22억 요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지어지게 됐을 때 아파트 시세랑 비교하면 앞으로 붙을 수 있는 추정 프리미엄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뭐 지금 현재 방배동 신축급 5구역 같은 단지들이 한 40억 내외 가니까 여기는 동작구 사당동 인정 감안해서 한 10에서 15% 할인 때리면 되겠죠. 그러면 대충 한 30억 초중반대 정도 예상하고 접근하면 앞으로 한 15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를 나는 한 10억 정도 안전마진 노리면서 사둘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수익은 기대는 돼요. 하지만 투입 금액이 많다 보니까 연간 수익률로 뭐 환산을 해보면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이제 프리미엄이 계산이 될 거고요. 자,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전세 낀 갭 투자로 한 4억에서 5억대 투자를 들어가게 됐다고 하면 약간은 계산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 투입 금액도 적을 뿐더러 나중에 인정받게 되는 이 종전자산 평가 액수가 지금 거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3룸하고 큰 편차가 안 벌어질 거란 말이죠. 그렇다 보니까 연간 수익률 개념으로는 뭐 150%, 200% 얘가 더 나올 수 있는 투자처는 되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. 만약에 내가 내 집에서 산다라고 하고는 거주 안정성에다가 거기다가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미리 조건을 충족시켜 두는다는 점 이런 점들까지 감안하게 됐을 때는 조금 비싸게 붙은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매입을 일단 하는 건 추천을 드리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매입 안 하고서 다시 또 무주택자의 길로 가는 거는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법이 국회에 통과했다는데 매물 보다 보니 위반 건축물 3룸짜리는 10억 내외로 저렴하더라고요. 이런 물건도 입주권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? 전혀 문제 없어요. 위반 건축물이 뭐 불법으로 지어진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위반해가지고 증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도 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 발의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서 5년도 사이에 한 1년가량 정도 합법화를 시켜준 적이 있거든요. 그게 여러 차례 국회에서 계류가 되다가 이번 연도에 드디어 통과를 했고요.
있어요. 제가 최근에 구청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까 이거 이제 특별센터를 운영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이 법이 공포가 안 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서 한 내년 초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법을 잘 살펴보면 18개월, 한 1년 반 동안은 이 양성화법에 근거해서 위반 건축물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기는 할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반 면적 부분이 전부 다 공시가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시가가 뭐 큰 폭으로 뛴다거나 아니면 대지 지분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예상되는 기대 추정 평가액은 당연히 일반 스릴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. 만약에 이 편차가 막 5억대, 6억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상태라면 위반 건축물 좀 복잡하더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양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. 이 대출 안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. 하지만 예전 사례를 제가 은행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양성화가 돼가지고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이라고 하는 항목이 증축이라는 형태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삭제가 된다.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뭐 전세건 일반 주담대건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싸게 살 수는 있지만 투입 금액은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황에서 빠르게 물건을 잡아야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위반을 너무 많은 돈을 미리 써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이즈를 작게 해서 한 투룸 정도 중에서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사당 15구역, 21구역 준공되면 어느 정도 가격을 보면 될까요? 야, 이 준공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까인데 준공되려면요. 자, 신통기획이거든요. 신통기획이 빠른 사업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은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대형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뭐 관처까지 난다? 이런 스케줄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대상지 선정 단계인데 이 대상지 선정 이후에 신통기획 안이라고 하는 가이드를 먼저 짜야 돼요. 이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정비 계획안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고요. 이거 여러 차례 도계의 심의 올라갑니다. 그래가지고 통합심의까지 다 통과를 해야 정비계획 공람 공고와 동시에 본구역 지정까지 가게 될 거고요.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. 자, 그러면 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 총회해야 되겠죠. 추진위 설립해야 될 거고요.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율 75%, 50% 요거 충족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시공사 선정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시공사 선정 총회 여러 차례 열어서 선정해서 설계 짜야 될 거고요. 그러면서 사업 시행 인가 준비해서 건축심의, 환경, 교통, 뭐 재해, 영향평가들 통합심의 또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떨어져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남는 사업이익 어떻게 나눠 가져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인가까지 받아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나면 이거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매도가 안 돼요. 관처 이후에 조정적 재개발 지금 매도 금지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맥스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 전 단계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정되는 그 프리미엄치가 옆에 있는 방배동하고 비교했을 때 요 시기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7, 8년 이상은 걸릴 거거든요. 그 7, 8년 이상 이후에 뭐 방배 5구역이라던가 앞에 있는 아르떼 자이라던가 이런 단지들의 시세가 얼마 갈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런 단지들이 한 40억 전후 가는데 만약에 이게 60억까지 가준다. 그러면 이 가격 대비해가지고 할인율 한 10에서 15% 때리면 사당 15구역, 21구역 같은 바로 동작대로 하나를 차이에 두고 있는 동작구의 대형 신축 단지의 시세가 되겠죠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 가지고만 환산을 하게 되면 한 30억 전후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금액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가격선에 맞춰가지고 내가 찾는 재개발 입주권의 매물 가격들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